열이 얼어붙은 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즙이 자유롭게 흘러나오도록 해주죠. 레모네이드 더 먹을 수 있겠네요. 갈린 치즈를 살 때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만약 포장지에 셀룰로스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뜻은 치즈에 목재 펄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걱정 마세요. 소화가 가능해요. 제품이 뭉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거예요. 생수의 유통기한은 물이 상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물은 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통은 상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연고나 크림 튜브에 꽂힌 뚜껑의 뾰족한 끝은 작은 호일실에 구멍을 내기 위해 있어요. 뜯는다고 이쑤시개를 짚거나 손톱을 쓸 필요 없어요. 포스트잇 종이는 책 페이지 넘기는 것처럼 옆에서 벗겨내야 해요. 우리들 대부분은 이걸 아래에서 뜯는데 그러면 구김이 생기고 종이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냄비 가장자리에 나무 숟가락을 올려둬 보세요. 하지만 아주 잠깐만 효과가 있어요. 만약 숟가락의 표면이 끓는 점까지 가열되면 거품은 그냥 그 주위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금속 숟가락은 안 되죠. 너무 빨리 뜨거워지니까요. 어떤 지우개는 펜 잉크와 연필심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종이 질감을 위해 두 가지 색과 질감을 갖고 있어요. 두꺼운 종이에서 연필 자국을 지우기 위해선 파란색 면을 써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을 거꾸로 사용해요. 한 움큼이나 치킨 너겟을 찍어 먹고 싶다면 자, 됐죠? 알루미늄 호일 상자를 확인해 보세요. 옆면에 누를 수 있는 탭이 있나요? 이것은 호일을 꺼낼 때 롤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있어요. 이제 스테이플러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바닥에 있는 금속판 보이나요? 이걸 돌려 임시 스테이플러를 만들 수 있어요. 심이 밖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빼내기 더 쉬워요. 물건 뒤집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금통으로 하세요. 먼저 뚜껑을 닫았어야죠. 이제 소금이 사방에 뿌려졌네요. 좋아요. 이미 뒤집었으니 통 밑을 보세요. 거기 있는 자국 보이나요? 만약 다른 통을 갖고 예를 들어 후추 가든 걸로 두 통의 바닥을 서로 문지르면 힘차게 흔들지 않아도 소금이 고르게 쏟아질 거예요. 후추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용도는 아니지만 음료캔 뚜껑을 옷걸이에 달아서 다른 옷걸이를 다시 걸어 연장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캔 뚜껑의 구멍은 빨대를 넣어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 노트는 책장을 넘기듯 옆면에서 떼내야 해요. 우리 대부분은 그걸 아래에서 떼기 때문에 주름이 생겨 메모지가 덜 끈적이게 돼요. 스파게티 숟가락의 구멍은 완벽한 양을 잴 수 있게 도와줘요. 이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니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파스타를 돼지같이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헤드폰 오디오 잭에 하나, 둘 또는 세 개의 줄무늬가 있나요? 하나는 헤드폰이 소리만 재생한다는 뜻이며 두 개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의미하며 세 개는 헤드폰에 마이크도 있단 걸 의미해요. 물이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려면 냄비 가장자리에 나무 숟가락을 놔두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아주 잠깐 동안만 효과가 있어요. 숟가락의 표면이 끓는 점까지 가열되면 거품이 그 주변으로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금속 숟가락은 안 돼요. 너무 빨리 가열되거든요. 실리카겔 봉지는 밀폐된 공간의 습도를 최대 50%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집에서 사용해보세요. 마른 제품, 개 간식이든 빵 부스러기든 쿠키든 아무거나 하나를 용기 뚜껑에 테이프로 붙여요. 옷장 서랍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다만 실수로 먹지 않도록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을 거꾸로 사용해요. 지그재그로 된 부분이 두피 쪽으로 가야 해요. 그 물결 부분이 머리를 모아주고 핀을 훨씬 더 잘 고정시켜줘요. 뽁뽁이는 원래 청소하기 쉬운 벽지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장식 아이디어는 인기를 끌지 못했고 그래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죠. 지금은 대속물품의 쿠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물론 아주 기분 좋게 터지죠. 제 강아지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크래커와 일부 쿠키에는 최종 제품에 맞는 식감을 만들기 위한 구멍이 있어요. 이 작은 구멍들은 크래커와 쿠키가 터지지 않게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줘요.
도커스라고 하는 이 구멍들이 없었다면 증기가 과자 안에 축적되어 최종 결과물은 훌륭할지 몰라도 모양이 오히려 이상했을 거예요. 리츠 크래커에 있는 물결 모양 가장자리는 치즈 위에 크래커를 굴릴 수 있게 해서 그 위에 딱 좋은 크기의 치즈를 얹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치즈에만 효과가 있으니 파마산 치즈를 이렇게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치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마도 여러분은 강판 밑에 도마나 접시를 깔고 치즈를 갈았을 거예요. 더 편리한 방법을 써보세요. 강판을 뒤집어서 옆으로 눕히세요. 이렇게 하면 최고의 치즈 조각을 얻을 수 있고 깔끔하죠. PBA 접착제는 고분자나 물과 같이 긴 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 안에 붙지 않아요. 일단 접착제를 짜내면 안에 있던 물이 증발하고 끈적끈적한 고분자만 남겨요. 초강력 접착제는 수증기에 노출될 때 굳는 특별한 화학물질 때문에 병 안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가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접착제가 엉겨붙지 않죠. 빵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상해요. 밀가루에 물을 더해주면 질감이 바뀌고 녹말 분자가 많이 흐트러지게 돼요. 공감되네요. 그래서 빵이 갓 만들어졌을 때 부드럽고 폭신한 거예요. 하지만 식을수록 수분이 더 사라지죠. 녹말 분자는 원래 결정화된 상태로 되돌아가요. 또 재결정화는 냉장고에서 훨씬 더 빨리 일어나요. 여러분 운동화 밑창과 심지어 자동차의 타이어도 하나의 거대한 분자예요. 이건 고무가 가황 처리되면 모든 분자가 황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아주 큰 분자로 변하죠. 청바지는 겉은 파랗고 속은 흰색인데 이건 이천을 짜는 똑똑한 방법 때문이에요. 날실은 염색된 반면 씨실은 색이 없어요. 그냥 흰색이죠. 이렇게 제조업자들은 각각의 옷에 필요한 염료의 양을 줄였어요. 그나저나 대부분의 청바지는 원래 남색 계열의 짙은 푸른 염료로 염색되었기 때문에 파란 거예요. 이 염료는 면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선택됐어요. 면이 가열될 때 대부분의 염료는 그냥 침투해버려요. 하지만 남색 염료는 표면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청바지를 빨 때마다 염료 분자가 각각의 옷에 독특한 무늬를 남기면서 옷감에서 빠져나왔죠. 오늘날 제조업자들은 합성 남색 염료를 사용해요. 바나나는 곤충을 멀리하기 위해 두꺼운 껍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과일이 익을수록 얇아지죠. 일단 바나나가 익으면 껍질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새와 동물들도 쉽게 얇은 껍질을 찢을 수 있죠. 대자연, 똑똑하죠? 공중 화장실은 위생적인 이유로 U자형인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팁이에요. 강판을 접시 위에 수직으로 놓는 대신 수평으로 놔둬보세요. 물론 밑에 접시 없이요. 이렇게 하면 사용 끝 무렵에 결국 여러분의 손끝만 강판에 닿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를 긁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또 이건 강판에 더 많은 안정감을 주죠. 아니면 강판의 균형을 맞추거나 심지어 다른 손으로 공중에서 잡아야 할지도 몰라요. 다 했거나 또는 강판 옆 바닥에 갈린 내용물이 너무 많다면 간단하게 옆으로 돌려 그릇이나 접시에 내용물을 부으세요. 꽃병에 있는 꽃들은 물속에서 번식하는 박테리아가 아니라면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거예요. 구리가 약간의 항균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동전을 떨어뜨려 놓으면 미생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꽃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침대 리넨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작은 거울을 시트 사이에 5분 정도 넣어두는 거예요. 만약 거울을 집었을 때 김이 서려 있으면 시트가 아직 약간 축축하다는 걸 의미해요. 거울에 김이 서리지 않을 때까지 말리세요. 축축한 침대는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위한 사랑스러운 번식지예요. 좋아요? 저도요. 만약 컴퓨터 앞에서 음식을 먹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키보드 안에 얼마나 많은 부스러기와 때가 있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물론 그걸 그냥 뒤집어 세게 흔들 수 있지만 그건 기계에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대신 포스트잇을 가지고 끈적거리는 부분을 키보드 사이사이로 움직여보세요. 마법처럼 작은 쓰레기 조각들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슬라임을 갖고 키보드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 떼서 주물러서 다른 곳에 다시 붙여요. 슬라임이 키 사이에 공간을 채워서 그 끈적끈적한 특성이 모든 쓰레기를 모으게 돼요. 흰자와 달걀 노른자를 분리한 것은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면 더 쉬워요. 필요한 양의 달걀을 깨서 그릇에 넣고 빈 플라스틱 병을 갖고 와서 쥐어 짜보세요. 노른자 위에 병을 들고 병을 놔주세요. 공기와 노른자를 함께 끌어당겨 그릇에는 흰자만 남게 될 거예요. 반복해서
나머지 노른자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죠. 만약 체리를 먹을 때 씨 뱉는 게 지겹거나 체리 파이를 만들고 싶다면 빨대로 씨를 밀어내세요. 또 많은 마늘 다지기 손잡이에는 딱 그걸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있어요. 믹서기를 손으로 청소하면 번거로울 수 있어요. 대신 뜨거운 물을 채우고 액체 비누나 세제를 넣은 다음 약 10초 동안 작동시켜 보세요. 그 후에 헹구면 깨끗해져요. 회반죽병은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부서지고 조각나고 바닥 전체에 먼지를 날릴 수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 못을 박고 싶은 곳에 붙이세요. 테이프가 회반죽이 갈라지고 부서지지 않게 해줘서 구멍을 깔끔하게 해줄 거예요. 나무 가구에 난 작은 흠집이나 움푹 패인 곳은 치약이나 호두 등으로 없앨 수 있어요. 치약 같은 경우 지워질 때까지 완두콩만한 양을 긁힌 흠집에 문질러주고 젖은 천으로 남은 걸 닦아주세요. 호두의 경우에는 뇌 모양의 호두의 반을 움푹 패인 곳에 문질러주세요. 그런 다음 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문질러주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요. 이렇게 하면 나무에서 호두의 기름을 흡수해 흠집 난 것을 막아주고 사라지게 해주죠. 스티커를 떼고 남은 병에 끈적거리는 잔여물은 물과 세제로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대신 식물성 기름을 써보세요. 화장솜을 기름에 적셔서 끈적한 표면을 닦아보세요. 잠시 두었다가 잔여물과 함께 기름을 씻어내세요. 라이터로 촛불의 심지에 수월하게 닿을 수 없다면 스파게티면 하나를 써보세요. 끝에 불을 붙이면 닿기 어려운 곳에 쉽게 쓸 수 있는 불붙은 막대가 될 거예요. 다음번에 면도날이 무뎌지면 정기적인 유지를 위해 청바지에 반대로 문질러 보세요. 물론 입고 있을 때 말고요. 또 면도날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아니면 미네랄 오일에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게 날이 녹슬지 않게 해줄 거예요. 통을 뒤집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젤리, 케첩, 땅콩버터, 마요네즈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세요. 이게 용기 내부의 부분적인 진공을 형성해 곰팡이가 발생하는 걸 방지할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거꾸로 보관하는 것도 냉동상을 방지해줘요. 거의 다 쓴 네임펜을 되살리려면 안에 있는 벨트 재료에 소독용 알코올을 몇 방울 넣고 흔들어 보세요. 벨트가 몇 분 동안 알코올을 흡수하면 마커가 거의 새 것처럼 좋아질 거예요. 너무 빨리 까매지는 상추를 자꾸 버리지 마세요. 마른 종이 타올로 그걸 덮고 나서 밀폐된 용기에 넣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신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남은 모든 잎 많은 야채에 다 해당돼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크림 뚜껑에 튀어나온 뾰족한 부분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튜브는 보통 호일로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열다가 손톱을 부러뜨리고 싶지 않다면 뚜껑을 뒤집어 밀기만 하면 돼요. 머리핀의 홈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잘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머리 가까이 밑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도 느슨해지나요? 머리에 꽂기 전에 머리핀에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주세요. 화장솜 라운드팩에는 끈이 달려있어서 욕실에 있는 유용한 고리에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풀었다가 다시 조일 필요는 없어요. 팩의 아래쪽을 확인해보세요. 절취선이 있어요. 조심히 뜯으면 돼요. 지퍼 두 개는 너무 많나요? 그렇지도요. 하지만 영리한 도난 방지 장치로 유용하게 쓰이죠. 그냥 같이 자물쇠를 걸어주세요. 이제 아무도 여러분의 배낭을 열 수 없을 거예요. 자물쇠가 없나요? 뭐든 소매치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끈이나 종이 클립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셔츠 칼라 뒤에 있는 작은 단추는 넥타이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돼요. 넥타이가 여기저기 움직이는 건 원치 않겠죠. 신발 제조업자들은 고객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운동화에는 이제 사전 설치된 특별한 물집 장비 시스템이 있어요. 엄청난 것 같이 들리지만 그냥 운동화 위에 있는 여분의 구멍일 뿐이에요. 여분의 구멍에 끈을 뒤로 넣어 고리를 만들어요. 끈을 교차시켜서 고리에 통과시켜요. 이제 발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기에 끈을 아래로 잡아당기세요. 이제 뛰세요. 네, 가세요. 자동차 머리 받침대는 편안함이 그리고 탈부착 가능한 머리 받침대는 안전성이 전부예요. 머리 받침대를 빼면 튼튼한 쇠막대 2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에 잠기거나 갇히게 된다면 이 쇠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갈 수 있어요. 만약 이에 성가신 파슬리가 끼었다면 이 팁을 써보세요. 느슨한 지실로는 이걸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팽팽하게 해야 한다면 매듭을 지어주세요. 간장병에 2개의 주둥이가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소스는 액체로 되어 있어서 뒤집으면 금방 병 밖으로 흘러나오죠. 대부분의 아시아 음식 애호가들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그걸 엎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식당에는 2개의 주둥이가 있는 특별한 병에 간장을 담는 걸 선호하죠. 이 디자인은 언제 어느 정도의 소스를 나오게 할지 조절할 수 있어요. 다른 구멍에서 소스를 부을 동안 다른 구멍에 손가락을 대고 있어 보세요. 입구에 손가락을 꽉 대고 누르면 아마 기차와 버스 좌석이 이상한 무늬의 천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좌석의 세균과 얼룩을 가리기 위해 이런 무늬를 사용하는 거예요. 색이 밝고 무늬가 많을수록
승객은 얼룩을 눈치채고 역겨워할 가능성이 낮아요. 또한 보통 아주 촌스러운 무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얼룩을 찾기 위해 오래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무늬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외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혹시 본다고 해도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흰색 좌석이 있는 버스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버스 관련 궁금증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왜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을까요? 버스는 설계 방식이 일반적으로 자동차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그 배우의 취지는 구에코아라고 불리는데 의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높은 등받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좌석도 서로 가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 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또한 버스에서는 승객들이 지면에서 꽤 높은 곳에 앉아있고 충돌 시 그 충격은 안에 탄 승객들이 아니라 버스 갑판에 의해 흡수됩니다. 게다가 버스는 다른 차량보다 훨씬 무거워서 충돌이 일어나도 일반 자동차와 다른 방식으로 충격이 분산돼요. 그 무게와 많은 충격이 흡수되는 덕분에 버스 승객은 그다지 심한 충격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충격을 분산시킬 수 없는 작고 가벼운 버스는 실제로 안전벨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버스는 일반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최소화됩니다. 우리 모두 스쿨버스가 노란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일까요? 가시성을 위해서죠. 노란색은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색상 중 하나이고 인간의 눈에는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스쿨버스는 눈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란색이에요. 또한 노란색은 어둠 속, 안개 속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잘 보입니다. 사실 스쿨버스의 색깔은 진정한 노란색이 아니에요. 주황색이 약간 들어있어요. 이 색상은 공식 명칭도 있어요. 전국 스쿨버스 광택 노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도 같은 이유로 노란색이에요. 어떤 날씨 조건에서도 더 잘 보이기 위해서죠. 또한 버스는 거대한 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버스는 일반 자동차보다 크고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버스를 돌리는 것은 더 어렵고 차를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이 필요해요. 반경이 큰 운전대는 운전자가 차량을 더 쉽게 돌릴 수 있고 운전대가 작을 때보다 힘이 덜 들어요. 트럭도 같은 이유로 큰 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트럭 앞에 봉제 인형이 매달려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알고 보니 이것은 트럭 운전사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꾸미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마치 트럭이나 운전자에 대해 말해주는 마스코트와 같죠. 트럭 운전사가 모두 무섭고 터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 없는 다정하고 무해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적어도 일부 트럭 운전사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도로 사고가 귀신에 의해 발생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장난감을 매달아 두는 것은 귀신이 트럭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해요. 자동차 여행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운전자가 아니라면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처럼 들리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지독하게 피곤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자동차 여행을 싫어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자, 차에 앉아있는 것은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달라요. 뇌가 긴장을 풀지 않아요. 대신 두뇌는 모든 움직임을 설명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해요. 뇌는 계속해서 작동하며 근육과 정보를 교환해서 몸이 작동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피곤해져요.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기차 여행은 훨씬 덜 피곤한데 자동차만큼 자주 멈추거나 속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훨씬 더 견딜만 합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30분 동안 걷는 것에 비해 왜 같은 장소에서 30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역시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서 있는 것은 몸에 꽤 힘든 일이에요. 서 있을 때 다리의 근육은 전신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서 있을 때 일하는 근육은 많지 않고 일부만이 모든 일을 해야 해요. 걸을 때는 더 많은 근육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더 쉬워요. 또한 서 있을 때 두 다리는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걸을 때는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작은 휴식을 취하는 셈이에요. 왜 같은 책이 표지는 다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표지는 대상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판본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판본과 다른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판본은 밝고 귀여운 것이 보통입니다. 표지는 또한 이 책이 판매되고 있는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요. 다음으로 책은 판마다 달라져요. 초판에는 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팔릴지 보기 위해 소량으로 하드커버로 인쇄됩니다.
책이 비교적 성공적이면 종종 페이퍼백으로 인쇄된 다음 반본이 나와요. 표지의 디자인은 보통 매번 반에 따라 업데이트돼요. 또한 그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다면 또 다른 반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판은 영화의 장점을 살려 영화 장면을 표지로 삼아서 영화를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들고 책을 사도록 유도해요. 대부분의 책은 노란색을 띤 종이에 인쇄되는데 완전히 흰색 종이인 책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대량 판매용으로 신문지와 같은 품질의 저품질 페이퍼백이 아닌 이상 양질의 종이로 제작돼요. 노란색이라고 해서 혼돈하지 마세요. 보통 크림색이라고 하고 모든 책에 선호되는데 독자의 눈에 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백지는 표백이 되어 있고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장시간 읽기에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 종이가 최고의 종이이고 출판사들은 정기적으로 그런 종이를 사용합니다. 책에 대한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은 맨 끝에 있는 빈 페이지들이에요. 빈 페이지의 수는 책의 페이지 수에 따라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책이 인쇄되는 방식에 달려 있어요. 시그니처는 프린터가 함께 접어서 책을 만드는 페이지 그룹을 말합니다. 책 페이지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페이지 수는 4장이고 그 이상의 경우 4로 나눌 수 있는 페이지 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 300페이지 길이의 책은 모든 페이지가 사용되고 빈 페이지는 남지 않을 거예요. 그림을 바닥에 이 경우 프레임이 앞으로 나옵니다. 가장자리를 숨기려면 트레이를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트레이를 벽에 걸거나 선반에 놓으세요. 그리고 프레임에 메탈 페인트를 사용해 적절한 색을 자유롭게 입혀보세요. 낡은 도마는 근사한 거울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사이즈가 맞는 거울을 도마 표면에 붙여주세요. 거울이 단단히 접착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마의 손잡이를 사용하여 벽에 걸 수 있고 캐비닛에 올려놓거나 벽에 기대둘 수도 있습니다. 이 DIY를 시작하기도 전에 도마를 씻고 말리는 것 잊지 마세요. 거울에서 비린내가 나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도마로 활용하는 또 다른 멋진 방법은 전선을 정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 도마에 조명선 몇 개를 감아두고 벽장에 넣어보세요. 그럼 다음 연휴 때 전선 정리를 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긴급 청소가 필요할 때 헤어드라이어로 훌륭한 미니 청소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페트병을 자르고 잘 말리세요. 헤어드라이어 뒤에 천을 덧대고 드라이어의 뒷부분을 자른 페트병에 끼워줍니다. 다음에 찰흙을 사용하여 헤어드라이어를 병에 고정하고 전원을 켜면 지저분한 것들을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실내 식물을 매달 때 옛날 스타일의 가스레인지 그릴을 활용할 수 있어요. 먼저 나사나 못으로 벽에 그릴을 부착합니다. 이제 화분이나 조명선 혹은 다른 장식품을 걸어둘 준비가 끝났네요. 가스레인지 그릴의 색상이 인테리어와 맞지 않으면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장식해줄 아름다운 패널을 젓가락이나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를 접착제로 붙여 틀을 만들어주세요. 혹은 막대기로 여러분의 이름이나 원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틀에 조명을 감아주시고 장식을 즐기시면 됩니다. 주름이 생긴 주방용 호일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호일을 공으로 구겨서 유리, 거울 프레임, 심지어 책 위에 묻히면 실내가 즉시 더 근사해질 거예요. 가위나 칼이 묻어졌다고요? 알루미늄 호일을 공 모양으로 구겨주세요. 그리고 가위의 모서리를 호일 바로 위에서 갈아주세요. 다림질 속도를 높이시려면 다림판 아래에 은박 조각을 놓고 덮개를 다시 씌워주세요. 은박이 열을 반사해서 다리미가 더 뜨거워질 것이고 훨씬 더 빨리 주름을 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주얼리를 정리하느라 골치가 아프고 가끔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기까지 한다면 스펀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칼집을 내고 이 칼집 안에 반짝이는 친구들을 넣어주세요. 스펀지 안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빠지거나 섞이지 않을 거예요. 또한 스펀지를 사용하여 주얼리 정리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귀여운 상자를 찾아서 스펀지를 자르고 상자 안에 넣어주세요. 접착제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상자에 스펀지를 부착하고 새로운 보석 상자를 즐기시면 됩니다. 속에 초콜릿을 채운 딸기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주사기에 초콜릿 페이스를 채우고 딸기 잎을 제거한 후 심지가 있었던 곳에 주사기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딸기 안에 초콜릿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클레어를 굽거나 사과에 초콜릿을 넣거나 팬케이크에 초콜릿 메모를 남겨 친구를 놀라게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금속 클립이 달린 나무 바지거리는 커튼을 매거나 사진을 찍을 때 편리합니다. 만약 커튼을 달아야 하는데 특별한 고리가 없다면 여러 개의 바지거리에 커튼을 고정한 다음 커튼봉에 바지거리를 걸어주세요. 다 마신 차의 틴 케이스에는 작은 물건을 넣어서 부엌에서 작은 선반처럼 쓸 수 있어요. 케이스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캐비닛 상단 모서리에 붙여주세요. 토스터기 밑바닥에는 비밀 틀이 있어서 꺼내서 모든 짜증나는 빵 부스러기를 치울 수 있어요.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초콜릿 바로 옆에 구멍을 누르면 그것들이 쉽게 튀어나올 거예요. 뚜껑이 있는 커피잔에 차를 한 모금 마시면 그게 컵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뚜껑의 작은 구멍은 공기가 그쪽으로 유입되게 해주고 액체가 주 구멍 밖으로 부드럽게 쏟아지게 해줘요. 음료 뚜껑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이 작은 버튼들은 식당 종업원 그리고 손님들도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각각의 버튼 옆에 이름이 있어요. 어떤 게 눌려 있는지만 보면 돼요. 과일 스티커에 적힌 숫자는 그 과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알려줘요. 만약 4자리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4 또는 3이면 과일에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만약 5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9라면 그 과일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예요. 5자리 숫자인데 첫 번째 숫자가 8이면 그 과일은 유전자 변형이 된 겁니다. 산 물건을 다 담아서 차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가방을 걸 때 쇼핑카트에 고리를 사용하세요. 이제 빵, 계란, 과일, 야채와 같은 부드러운 물건들이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찌그러질 일은 없어요. 뭔가를 재려고 할 때 줄자의 다른 쪽 끝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 위에 못을 달아보세요. 이제 모든 길이 측정기마다 있는 작은 구멍을 거기 걸기만 하면 돼요. 맥플러리와 함께 나오는 네모난 숟가락은 아이스크림 토핑을 디저트에 섞는 데 도움을 줘요. 숟가락이 바로 기계에 연결되어 회전하죠. 야외에서 쓰는 자물쇠는 비 때문에 금방 고장나요. 바닥에 있는 이 작은 구멍 보이세요? 안에 오일을 붓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쇠가 다시 아무 문제 없이 잠금 장치를 열 거예요. 유리 케첩병 밑을 두드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여기 작은 팁이 있어요. 케첩병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목 중앙을 두드리세요.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들은 케찹이나 머스타드를 받기 위해 접힌 작은 종이컵을 채웁니다. 그게 말이죠. 원래는 컵이 펼쳐져서 더 많은 소스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종이 접시로 변해야 한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 손잡이에 있는 작은 구멍은 그저 그걸 벽에 걸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요리하는 동안 요리 도구를 큰 구멍에 꽂으면 도구가 냄비 위에 고정되어 부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될 거예요. 파란색 또는 다른 어두운 색 칫솔의 솔은 새솔을 사야 할 때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칫솔모 색이 빠진 걸 보면 칫솔이나 칫솔 머리를 바꿔주세요. 싱크대 상부에 있는 추가 구멍에는 여러 가지 숨은 기능이 있어요. 우선 누군가가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은 경우가 생겨도 물이 넘치지 않고 욕실도 물에 잠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도와주고 공기 탈출구를 제공하는 그 구멍 덕분에 물이 하수구로 더 빨리 빠져나가요. 대부분의 금속 지퍼는 안에 자물쇠가 있어서 열린 남대문과 같이 어색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아래로 당기면 저절로 잠길 거예요. 다 손잡이 밑에 숨은 작은 홈들 덕분이죠.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배출해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요. 전형적인 플라스틱 우유통은 한쪽이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 안에 가스가 팽창하면 오목한 부분도 팽창하고 그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죠. 또 만약 우유를 나중에 먹기 위해 저장해서 얼리고 싶을 때 통은 우유가 고체화되면서 팽창해서 통 안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뜨겁게 유지해주니까 목욕을 좀 더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크릴 욕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 어느 쪽이든 열을 아주 빨리 잃게 돼요. 많은 컵과 머그잔에는 바닥에 작은 홈이 일부러 나 있어요. 식기세척기용으로 디자인되었죠. 이 홈이 물을 흐르게 해서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줘요. 또 이 홈들은 공기를 흐르게 해서 차가 데일 정도로 뜨거워도 컵이 깨지지 않게 해요. 연고 뚜껑에 뾰족한 게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호일로 밀봉되어 있는데 손톱과 작별 인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손가락으로 뜯지 않는 게 좋아요. 뾰족한 끝이 가장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도 쉽게 뜯어질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청결하게 해주는 광택을 유지해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동하는 동안 솔에 왁스를 바르는 것도 어렵잖아요.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솔은 우리가 가장자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롱코트나 부츠컷 바지가 계단 사이에 끼지 않게 해줘요. 모든 틱택 용기는 열 때마다 틱택 하나를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뚜껑에 사탕이랑 같은 모양이 있죠? 용기를 뒤집고 부드럽게 흔들어서 천천히 열면 뚜껑 홈 사이에 사탕 하나가 끼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감자칩 봉지를 열었는데 반쯤 비어 있어요. 낙관론자라면 반이 차 있다고 하겠지만요. 약간 짜증이 나요. 하지만 제조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분의 공기는 칩이 손상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봉지가 꽉 찼다면 운송 중에 모두 부서져서 부스러기만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라즈베리 맛 아이스팝은 보통 파란색이에요. 분홍색이나 빨간색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이스캔디 한 팩을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사과 맛은 초록색을 선택했어요. 파인애플이나 레몬은 노란색이겠죠? 딸기는 빨간색일 거예요. 체리는 잠깐 또 빨강색이네요. 수박은요? 빨강. 그리고 라즈베리도 네, 빨강이에요. 하지만 네 가지 맛이 모두 빨강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도 쉽게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딸기와 체리 맛 모두 빨간색이었지만 색조가 달랐어요. 수박 맛은 분홍색이었어요. 그리고 짙은 빨간색으로 라즈베리 염료를 만들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염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래서 금지되었어요. 파란색을 쓸 수도 있었는데 파란색 과일이나 베리는 블루베리를 빼고는 없었어요. 블루베리 맛은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라즈베리를 파란색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블루 라즈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시계를 사거나 시계 광고 사진을 보면 보통 시계바늘이 10시 10분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보기 좋기 때문이에요. 시계바늘 두 개를 다 볼 수 있고 서로 겹치지 않아요. 또한 대칭적이어서 보기 좋고 숫자 12를 둘러싸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치 웃는 모습처럼 보여서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해요. 매트리스에는 보통 장식 바느질 패턴이 있습니다. 매트리스 제조업체들은 제한된 종류의 매트리스를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화려한 바느질 패턴을 고안하는 거예요. 두 회사의 두 매트리스가 똑같은 품질이지만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패턴이 품질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살 때 패턴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치즈는 구멍이 있어요. 대부분의 종류에서 구멍은 작지만 클 수도 있어요. 치즈는 우유에 박테리아를 첨가해서 만들고 그로 인해 구멍이 생겨요. 박테리아는 젖산을 소비하고 약간의 기포를 방출해요. 기포가 치즈 안에 갇혔다가 터지면 작은 구멍이 생기죠. 구멍의 크기는 생산 온도와 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위스 치즈는 매우 큰 구멍이 있어요. 약 48.9도에서 만들어지고 21.1도에서 5일에서 7일간 배양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치즈는 매우 부드럽고 기포가 특히 커요. 모든 동전 옆면에는 홈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 모든 동전은 은본 위제였어요. 동전에 사용된 은의 양은 동전의 가치에 비례했죠. 그래서 1달러짜리 동전은 25센트 동전에 비해 실제 은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었어요. 가장자리의 홈은 보안상의 이유로 추가되었어요. 한때 동전을 위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죠.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사기를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에서 은을 깎아내곤 했어요.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적은 양이었죠. 하지만 많은 동전을 그렇게 깎으면 팔기에 충분한 귀금속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홈이 있는 가장자리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했어요. 누군가 그걸 깎으려고 하면 홈이 사라지고 누가 봐도 동전이 변조되었다는 것이 티가 났을 거예요. 니켈과 페니는 이런 홈이 없는데 저렴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의 의미가 없었어요. 요즘은 은으로 동전을 만들지 않지만 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정부가 새로운 동전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동전 제조 장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당구를 쳐본 적이 있다면 그 초록색 테이블을 잘 알 거예요. 당구는 14세기경에 시작됐는데 농구보다 5세기 앞선 시기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당구대가 없었어요. 대신에
야외의 녹색 잔디밭에서 당구를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비가 올 때도 당구를 칠 수 있도록 게임을 실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잔디 분위기를 내기 위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녹색을 유지했죠. 의료 종사자들은 보통 파란색이나 녹색 색조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20세기 이전엔 수술을 할 때도 평상복을 입었어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살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고 처음엔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이었어요. 문제는 흰 유니폼의 얼룩을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죠. 흰색은 녹색을 띠게 됐죠. 그래서 유니폼을 아예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했어요. 게다가 외과 의들은 주로 수술을 할 때 붉은색에 집중합니다. 파란색과 녹색은 스펙트럼에서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다른 모든 것이 녹색과 파란색이라면 빨간색은 훨씬 더 눈에 띕니다. 흰색 비누로 손을 씻으면 하얀 거품이 생길 거예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다른 색깔의 비누도 역시 흰 거품을 냅니다. 그 이유는 흩어지는 빛 때문이에요. 물체에 떨어지는 모든 빛은 흡수되거나 반사돼요. 모든 색을 흡수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보여요. 모든 색상을 반사하는 것은 흰색으로 보이죠. 빨간 비누가 빨간색인 이유는 빨간색만 반사되고 다른 색은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단 거품 내면 여러 개의 작은 기포가 생겨요. 그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빛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입니다. 눈을 비비면 무언가가 보이나요? 이러한 색깔과 모양은 안내 섬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이유는 눈을 비빌 때 안구의 압력이 증가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망막의 뉴런이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뉴런이 활성화되면 뇌는 마치 여러분이 빛을 보는 것처럼 해석하고 실제로 그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피곤할 때 왜 눈 주위에 검은 서클이 생기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눈 밑의 피부는 매우 얇아서 혈관이 표면에 매우 가까워서 작은 변화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혈관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다크서클이 보이게 돼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크서클이 생겨요. 하지만 젊다면 그냥 잠을 더 자도록 하세요. 그러면 사라질 거예요. 독일은 영어로 Germany, 스페인어로 알라마니아, 독일어로 도이칠란드라고 해요.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들리지만 같은 나라죠. 만약 누군가의 이름이 올리비아라면 어디서든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와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라 이름은 언어마다 그렇게 다른 걸까요? 국가들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불렀고 다른 나라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굳어지게 됐죠. 알레만이라는 독일 부족이 한때 현재 스위스에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 땅을 알레마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독일이 통일되었고 스스로를 도이칠랜드라고 불렀어요. 영어에서 대명사 I는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심지어 언어학자들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I는 독일어의 이히에서 유래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히는 ik으로 나중에는 I로 진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 I가 문장에서 너무 하찮게 보였고 혼자 쓸 때 더 잘 구별되도록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매 장면 전에 클래퍼보드를 부딪히는 걸 봤을 거예요. 이 소리는 편집 단계에서 큰 도움이 돼요. 필름과 오디오는 따로 녹음된 후에 나중에 합쳐집니다. 클래퍼보드는 촬영 장면의 맨 처음에 짧게 소리를 내서 오디오를 추가하기 위해 장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촬영된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해당 장면에 대한 정보, 테이크 숫자, 촬영 날짜, 카메라 각도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정보를 클래퍼보드에 추가하면 나중에 수백 개의 비디오 조각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